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서승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EDM IELTS 어학원 통해서 오버럴 6.5점 달성하고 런던에 있는 시티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무산이 되면서 직장 생활을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학원에 붙게 되면서 빨리 IELTS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IELT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이랑 가장 가까운 게 첫 번째 순위였는데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EDM 어학원 건물에 IELTS 시험 주관사인 영국문화원도 같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제가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 2개월 수강을 했는데요. 종일 레벨 2랑 종일 레벨 3를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IELTS를 준비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종일반을 수강을 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자습실 운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 공부를 굉장히 독학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수업이 끝나고 늘 자습실에서 과제나 다른 그 외의 공부를 한다는 등 좀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팅 첨삭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벽이라고 느껴지는 과목이 아마 라이팅일 것 같은데요. 라이팅 첨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문법에서 좀 자주 틀리고 어떻게 실수를 자주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0.5점의 벽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EDM 어학원의 라이팅 무제한 첨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일 레벨 2에서는 소피아 선생님과 종일 레벨 3에서는 다니엘 선생님과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소피아 선생님께 첫 수업을 들었던 만큼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제가 첫 수업을 듣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IELTS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해진 기한 안에 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소피아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 첫 수업날 일단 IELTS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거면 이거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은 무조건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너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조금 중간에 흔들릴 때도 그래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그냥 나랑 선생님을 믿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영단어를 단기간에 빠르게 암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서 조금 교재의 힘을 빌렸어요. EDM 어학원을 처음 수강을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초록 색깔 교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단어가 총 집합이 돼 있는 교재거든요. 일단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도 안 읽히는 리딩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달 동안은 그 초록색 교재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에 집중을 했고 두 번째 달부터는 기초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제가 어려워하는 단어라든지 조금 헷갈리는 유의어들을 외운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리딩이나 이제 리스닝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몰랐던 단어를 따로 단어장에 체크를 해놓고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리스닝은 아직도 점수가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정말 어려워했던 과목인데요. 잘 듣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듣는 걸 집중하기도 어렵고 문제 하나를 처음 놓치면 계속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됐을 때 이거는 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나간 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놓치거나 혹은 뭔가 철자가 이게 맞나 아닌가 라는 그 3초의 고민이 그 다음 문제를 빈칸으로 냅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극복을 하고자 했고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IELTS 리스닝에서는 빈칸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시제나 품사나 아니면 좀 어휘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좀 뇌리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거는 복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듣는 연습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다니엘이나 소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BBC 잉글리시 러닝 6미닛이라고 6분 동안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확해서 집중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학원 오가는 시간을 통해서 귀를 계속 열어주려고 그냥 에어팟 끼고 계속 듣는 연습을 했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사설 IELTS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니 IELT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좀 리스닝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닝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속어법인데요. 이거는 소피아 선생님께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답이 아닌 걸 지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랑 다르게 IELTS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답안의 항목이 다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에 들린다고 이 답을 찍어버리면 그 답은 그냥 유추한 답안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지워나가고 정확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리딩은 사실 한국인이 수능 영어에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휘가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웠다는 배리어가 있었는데요. 일단 문제 유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는 살면서 보지 못했던 true, false, not given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트 오브 헤딩 문제들, 그 문단 하나하나를 엄청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는데, EDM 학원의 커리큘럼 내에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첫 달 공부 과정이었고, 두 번째 달부터는 좀 시간을 잘 맞춰서 정확하게 풀자라고 저 스스로를 이제 훈련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읽는 연습도 되고 문제 유형도 되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가 가장 쟁점이었어요. 아무래도 1시간 동안 4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달 동안에는 타이머를 늘 켜놓고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면은 그냥 틀린 문제, 약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문제를 풀 때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제 습관 중 하나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IELTS 첫 수강을 시작하면 소피아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어느 유형에서 가장 잘 틀리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꼬박꼬박 오답 노트를 써왔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저는 이제 IELTS 공부할 때 태블릿을 많이 활용했는데 써서 다니기도 너무 귀찮고 쓰면은 제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에 이렇게 IELTS 오답 노트를 리딩이나 리스닝 관계없이 제가 틀렸던 문제, 혹은 맞았는데도 왜 맞았는지 모르는 문제, 혹은 맞았지만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따로 정리를 해놓고 좀 단어를 외우고 싶을 때 이렇게 태블릿으로 정리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보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한 번 했다고 그냥 안 들여다보면은 까먹게 되더라고요. 공부 기간이 좀 짧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2달 내내 제가 어떤 걸 틀렸는지 한 번씩 다시 보기에는 태블릿을 활용한 공부법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라이팅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4과목 중에서 라이팅이 점수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단기간에. 왜냐면은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말을 해서 소통을 하고 읽고 듣는 것 자체는 이 정도면 나는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써본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영어 이메일 몇 글자 끄적여 본 게 다인데 막상 에세이를 써라, 특히 아카데믹 에세이를 써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중했던 건 교재에 있는 외워야 할 어휘들과 외워야 할 문장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핵심을 잡아서 일단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 주제는 좀 많이 다뤄볼수록 좋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어떤 에세이 주제를 접하게 될지 모르니까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되게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써봤어야지 아이데이션을 하는 게 조금 쉽더라고요. IELTS는 이제 단시간 안에, 특히 라이팅은 내 아이데이션을 짜서 그거를 내 글로 옮겨서 설득력을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데이션 측면에서도 좀 많은 글을 많은 주제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제가 단기간에 좀 라이팅 점수를 0.5점이라도 끌어올려보자 라고 해서 2주 동안 필승 공부법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라이팅 태스크 1이랑 태스크 2를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한 거의 15장 정도씩 될 거예요. 요것들이 총 30장 정도 될 텐데 제가 하루에 일단 라이팅을 에세이를 한 4-5개씩 써봤고 이제 쓰면서 팁이라든지 제가 좀 자주 쓰는 것 같은 문장들 아니면 진짜 외워야 되는데 죽어도 안 외워지는 문장들 따로 다 정리를 해놓고 그냥 손에 계속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제가 시험장에 가서도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던 문서인데 이렇게 제가 쓰는 문장들을 샘플로 미리 해놓고 그냥 외워두면은 그게 제 문장이 되거든요. 만약 교재에서 문장을 베껴와가지고 그걸 외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써보고 제 문장을 그냥 마법의 샘플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공부할 때는 챗GPT 공부법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저 말고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다른 동기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방법입니다. 컴퓨터인 CDT 시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라이팅 연습을 했거든요. 제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챗GPT 프롬프트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예상 영역 점수대와 내 글자 수 그리고 내 목표 점수가 6점인데 6점에 맞게 수정을 해서 나에게 제안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챗GPT에게 명령을 내리면 챗GPT가 저에게 아주 좋은 첨삭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보기 2주 내내 챗GPT랑 계속 공부만 했는데요. 라이팅만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0.5점씩 느는 게 보였어요. 저는 챗GPT랑 처음 대화를 주고받을 때 늘 저에게 5점이나 5.5 같은 박한 점수만 주는 거예요. 저는 6에서 6.5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니까 챗GPT가 준 점수랑 제가 받은 점수가 굉장히 일치해서 챗GPT랑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좀 굉장한 꿀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프롬프트를 주셔야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IELTS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목표 점수는 이만큼이고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챗GPT도 친절하게 답안을 해주신답니다. 스피킹은 일단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하려고 했었던 편이라 영어 스터디도 했었고 회화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IELTS는 어쨌든 시험이다 보니까 좀 더 괜찮은 단어,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 그리고 좀 더 매끄럽게 말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굉장히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첫 주에는 좀 말이 안 나와서 버벅였는데 셋째 주 정도 지나가고 3주 내내 계속 말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입에 좀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피킹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어로 많이 말을 뱉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쉐도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스스로도 말을 많이 해보는 건데 저는 뭐 샤워 시간도 활용을 해서 많이 말을 했고 집에서 그냥 여동생이랑 대화할 때도 영어로 막 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쉐도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킹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를 한 번씩 쭉 훑는 건데요. IELTS 브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출문제가 100% 출제가 될 거라고는 장담은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저희가 한 번이라도 눈으로 훑으면 사람 마음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아, 이런 문제를 내가 봤었지.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게 좀 뇌에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출문제를 막 무조건 다 외워야 하고 무조건 나올 거야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좀 뇌에서 익숙해지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가 그냥 나 이거 한번 들어봤었던 것 같아 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훨씬 스피킹이 유연하고 실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수업 때 헤일리 선생님과 한 달 동안 스피킹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헤일리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꿀팁은 일단 너만의 답변을 만들어놔라 였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존경하는 인물,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 너네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이런 식으로 주제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뭔가 제가 비슷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늘 김연아 선생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내가 똑같은 답변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뱉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만의 기출문제에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서 답변을 하는 것도 뭔가 긴장감을 해소하고 좀 유연하게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했는데 중간부터 고비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4월, 5월 2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날짜에 유독 봄이 오고 벚꽃이 피고 제가 학원을 가는 길에 늘 벚꽃이 저를 반겨줬는데 그 날씨 좋을 때 저는 계속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저를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피아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놀러 나가는 것보다 지금 딱 2달간 공부해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게 좀 더 뿌듯하겠다. 어쨌든 뒤엔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마음가짐을 되새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2주 동안 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써봤고요. 그리고 일단 CDT 시험에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영타도 조금 나와줘야 했고 그리고 듣는 걸 바로바로 제가 써야 했고 또 리딩 문제 푸는 것도 학원에서는 이제 종이로만 문제를 풀다가 제가 직접 컴퓨터로 클릭을 하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프린트된 걸 읽는 것과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읽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적응하고자 이제 컴퓨터 사이트를 통해서 미니 IELTS라든지 아니면 또 EDM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사이트도 있어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CDT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익숙해지려고 했고 컴퓨터로 읽는 거, 컴퓨터로 쓰는 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떠한 방식으로 좀 CDT가 작동이 되는지를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한 2-3바퀴 정도 모의고사를 돌려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뭔가 6개월, 7개월, 막 1년까지 걸릴 공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목표 점수를 원하는 기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딱 목표 기간과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파악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스스로 좀 많이 다짐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소피아 선생님 첫 달 동안 저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다니엘 선생님은 정말 촌철살인의 끝을 보여주는 선생님이신데 오히려 그런 선생님의 좀 재밌지만 단호한 성격 덕에 제가 마지막 달, 2번째 달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좀 많이 수업 속에서 보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 같은 IELTS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좀 이끌어 주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DM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신 EDM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든 유학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해외로의 취업을 준비하시든 IELTS 첫 발걸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셔서 한번 공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ELTS 첫 시작으로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신 EDM IELTS를 적극 추천드립니다.